등기사항하고 등기효력, 유효권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기사항 문제하고 등기효력 문제, 그다음 등기유효권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자, 등기사항은 아까 부동산 등기 개념 설명할 때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등기다 했기 때문에 이 등기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등기사항이 아닌 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등기사항이 아닌 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줘. 등기와 등기 거절할 때는 뭐라고 한다 했죠? 각하. 이것은 등기사항이 만약 등기사항이 아닌 걸 신청했다면 등기관은 등기를 안 해줍니다. 이걸 각하한다. 각하. 각하할 땐 반드시 이유를 대야 돼. 오늘은 심심해서 각하, 마음에 안 들어 각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를 대야 됩니다. 각하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것도 생각이 안 나는군요. 몇 가지? 11가지가 열거돼 있어. 11가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요. 어디? 등기법 29조에 가면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얘기는 등기상이 아니면 등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2호는. 다른 건 잘 안 나와도 2호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차 총론 뒤쪽에 가면 다 이거 설명하고 있었어. 근데 이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또 보여야 돼. 아, 등기상이 아닌 건 등기 안 해주는구나. 강의 노트 어딜 잠깐 보시면 돼요. 이거는 20페이지 정도 2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각하 사유가 총 11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2호가 등기규칙 47조에 가면 다시 몇 가지? 10가지로. 등기규칙 가면 52조에 10가지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 10가지 언급사항 전부 다 이 2호 위반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2호는 중요하다 얘기했고, 이걸 설사 잘못 봐서 간과 잘못 봐서 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 모유의 등기다.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등기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려. 즉 절차 개시 중에서 직권에 의한 말소 절차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해관계에는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기사항 문제에서 한번 언급되고, 여기 각하 사유에서 언급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직권 말소에서 한번 또 언급되는 거예요. 3번 나옵니다. 알았어요? 등기사항은 각 등기상에서 직접 언급되고, 그 다음에 각하 사유, 등기할 수 없는 사유 중에 2호 여기서 언급되고, 등기됐다면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하는 거. 요거 다 시험 직권에 의한 절차 4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 직권에 의한 말소. 아셨어요? 3번이 나오는데 이 등기사항 크게 보면 어떻게 나온다? 3가지 나눠진다 했죠? 첫째 뭐가 있어? 등기할 물건이 있고, 물건, 등기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권리 변동.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등기할 물건은 몇 가지라고 했어요? 물건은 2가지. 이게 뭐야?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뭐가 있다? 토지와 정착물인 건물. 이것이 등기할 물건이. 등기할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했죠? 8가지. 어떤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 8가지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점유권이나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주의토지통행권이나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지. 그 다음 권리 변동이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등기할 권리 변동이 6가지. 이게 뭐야? 설정,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이전, 변경, 그 다음 처분 제한. 이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나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멸. 6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의 소유권 최초한 등기를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건물 팔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유증이냐, 원인별로 나눠지겠죠. 그럼 토지도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든가, 또는 토지 담보로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받는다든가, 돈을 갚아서 저당권을 말소한다든가, 이런 등기들이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할 물건이 2가지가 있다고 해서 토지 아니면 건물. 자, 등기할 권리가 8가지 있습니다. 이 소유권 속에는 환매, 소유권을 대사오는 환매나 수탁자 앞으로 넘기는 신탁 등기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럼
토지 등기할 수 있는 토지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지적에서 등록된 일필지 단위로 등록이 돼 있어. 등록 지적에서 요걸 전제로 해서 등기하는데 대신 뭐가 된다? 사건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 공유 수면하의 토지나 이런 것은 등기할 수 없지만 하천 부지는 지금은 등기할 수 있다 했지? 다만 무엇이 안 된다? 용익권에 의한 제한,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등이 못한다 했죠? 이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건물로 보여야 되는데 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보려면 크게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거 이게 사회통념상 건물 판례가 볼 수 있는 거 첫째 외기 분단성 여기 있어야 한다 했죠? 지붕, 벽, 기둥이 있을 것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돼 있을 것 땅에 붙어 있어야 돼 물 위에 떠 있거나 바퀴가 달려서 굴러다니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반영구성이 없는 빈하우스나 또는 가설 건축물은 등기할 수 없다 했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돼 용도성 그래서 용도에 따라 쓰지 못하는 견보주택인 모델하우스 이런 건 등기할 수 없다 했죠 다음은 여기서 외기분단성 관련해서 벽이 없지만 등기할 수 있는 특수한 게 있다 했지 이게 개방형 축사 문제 특별법에 의해서 건물 요건을 안 갖췄는데도 법률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개방형 축사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되고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있어야 돼 이것을 개방형 축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나나요? 자 대답이라도 했는데 여러분들 아주 오늘 현충이기 때문에 엄숙하신 것 같아 아주 근엄하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러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아주 엄숙하게 표정도 엄숙하고 대답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요. 오늘은 묵념을 안 해서 그런가 시작할 때 아까 10시에 무슨 사이렌이 울리던데 아마 그때 묵념 시간이었어요.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자 이렇게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나눠진 거고 권리 이 8가지 중에서 특히 요 채권 담보권이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 없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점유권이나 유치권, 질권, 뭐 분묘기지권이나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일부 문제 일부 즉 여기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의 일부냐 여기서 부동산의 전부나 권리 전부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어요. 소유권 전부 또는 뭐 건물 전부 토지 전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토지 전부를 전세권 설정한다. 또는 뭐 소유권을 이전한다. 또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권리 전부에 대한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 문제가 나오면 이건 주의해야 된다. 일부 이건 응용이 많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요 2호 문제에서도 여기와 직결되는 거 2호 문제. 자,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눈에 보인다 했어 안 보인다 했어? 부동산 일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부동산 일부. 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부동산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못 보는 사람은 우리가 장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토지의 일부, 건물 일부 이게 눈에 보여야 정상이에요. 정상이란 말 이상하지만 눈은 떴으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장님한테 보이냐 물어보는 건 제가 잘못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장님은 현재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는 눈에 보인다. 이건 가시적이다. 그럼 뭐야? 사용수익 할 수 있다는 사용수익.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가 된다? 임차권이나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여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 일부를 뭐라고 한다? 이걸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지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지분. 보여 안 보여? 자, 이게 건물입니다. 방이 2개 있어. 1번 방, 2번 방. 2번 방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보인다고. 아무리 엄숙해도 대답 좀 하면서 나갑시다. 현충일 날 너무 엄숙하게 진행하지 말고. 자,
2번 방 눈에 보이지? 부동산 일부니까. 근데 이 건물이 누구 거냐? 소유권이 A한테 있으면 자, 소유권 눈에 보여 안 보여? 소유권 안 보이지? 근데 A 혼자 가지고 있는 게 B 둘이 가지고 있어. 하나의 소유권을 나눴습니다. 2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어. 2분의 1이 뭐라고 한다? 이건 권리일부. 이걸 뭐라고 그래? 지분. 권리일부. 이걸 뭐라고? 지분. 자, A가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이 건물 소유자 A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 2분의 1 지분이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이거 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특수능력자로 인정해 주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네. 다행히. 여러분들 특수능력이 없으니까 공부나 하세요. 특수능력 있으면 다른 일을 하셔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남들 못 보는 거 혼자만 보니까. 그래서 이 권리 일부 지분이라고 하는데 지분 눈에 안 보여요. 정상. 안 보이니까 임차권이나 전세권 설정할 수 없지. 이거는 거기 보여야 들어가 살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가 살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은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만 권리 일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방 한 칸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방 한 칸. 베란다만 이전해달라. 방 한 칸만 이전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저당권 은행에 돈을 빌리고 이 2억짜리 아파트인데 요거 하나만 있으니까 1억만 1번 작은 방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담보물권은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특정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이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뭐도 안 돼? 이전 가등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이 안 되면 경매 기입 등기도 안 되는 거예요. 담보 설정돼야 경매를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전제로 한다? 이전성을 이전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의 일부에 가압류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건물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건물 일부 방 한 칸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없으면 건물 일부 방 한 칸 가압류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니까. 이걸 이거 뭐로 암결기면 딱 생각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만 하면 다 끝난다니까. 여러분 보이면 뭐야? 사용수익이 돼. 눈에 보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눈에 보여야지. 토지 반쪽만 이용하겠다. 눈에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토지 반쪽.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어. 이게 부동산이지. 부동산 한 필지. 필지단은 오른쪽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여기 오른쪽만 지상권 설정했다. 일부 되지. 여기만 임차권 설정했다. 되지. 근데 소유권이 A 건데 네 지분 2분의 1만 지상권 설정했다. 2분의 1이 보여 안 보여? 지분이 안 보이니까 지상권 설정 못 한다니까. 이걸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거야. 근데 이게 자주 나와.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또 어디 나오냐? 요거는 합병 제한 지적에서 전에 얘기했죠. 합병 제한 등기 오면 똑같이 뭐야? 합필 제한 문제. 여기 또 나오는 거야.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 임차권이 되니까 합병이나 합필하게 되면 자 종전 합병 전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인데 자 합병의 지번은 선순위 지번 면적 합산 처리하고 그래서 지적 청약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10번지가 요것만 했어. 합병은 10번지 이것만 해줬어. 알았어요? 근데 합병 전 두 필지 합쳤으면 요 자 11번지는 합병 전에는 요건 한 필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예? 전부야 일부야? 합병 전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뭐로 합쳤어? 이거를 한 필지로 합쳤지. 합병에 한 필지 있지만 합병 전에는 두 필지지. 그럼 11번지는 한 필지 전부야 일부야? 자 11번지는 한 필지 이건 전부야 일부야 이거? 전부지 왜 일부야? 10번지도 한 필지 전부고 여기도 전부란 말이에요. 합쳐보니까 10번지 토지의 오른쪽 일부로 전라계 쪽에 이게 뭐로 바뀌었어? 일부로 바뀌었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면 합병 전에는 A가 11번지를 B에게 전부를 지상권 설정하든 일부를 지상권 설정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합병 후에는 뭐가 된다? 합병 후 토지 뭐가 됐다? 이 오른쪽이 일부로 바뀌었으니까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인 임차권과 용익물권이 여기 있을 때는 합병이 되지만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있었다. 그럼 합병 전에 한 필지 전부니까 당연히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합병은 뭐가 된다고? 일부가 돼버려. 그럼 일부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을 될 수 없으니까 합병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합병 제한, 합필 제한 문제 다 여기서 연결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만 엄숙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이 문제를 꼭 여기서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권리 변동 관련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변동 중에서 요 내용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아까 얘기한 요 각하 사유 중에서 29조 2호 내용을 규칙, 등기 규칙에 가면 52조에서 10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꼭 기억할 게 있다겠지. 어떤 거?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중에서, 자, 전원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지만 자기 지분만,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한다 했지. 상속 등기도 상속인 전원명에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의 상속 등기를 못한다 했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거꾸로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지만 전원명의 본등기는 못한다. 이렇게 했죠. 이걸 꼭 기억해 주라겠습니다. 그만 엄숙하시라니까. 일단 이 3개 기억할 것. 아셨죠?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거 적지 마세요. 다 있어. 어디 강의 노트 8페이지 가면 다 설명됐고, 이걸 다 확인하는 거야. 거기서 다 지금 확인. 뭐 새로 적지 마. 제가 새로운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있는 것만 하고 있어. 기억만 재생시키고 여기 어떻게 기출문제 연결되는 이것만 연습하기 때문에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다 있어.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을. 자, 그 정도 내용이 이 등기사항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기출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7번 문제 보세요. 특례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였었냐면 요 개방형 축사. 건물 중에서 원래 외기분단성이 있으라는 것은 이것은 지붕과 벽, 기둥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게 해준 걸 뭐라고 한다? 개방형 축사. 그래서 여기는 유일한 예외, 개방형 축사 주의하라 그랬어요. 원래 벽이 없으면 등기할 수 없었죠? 어떤 게 있었어? 주유소 캐노피, 즉 닷집이라는 것은 주유기 옆에 가면 벽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 옆에 지붕이 있지? 주유기 위에 지붕이 있어 없어? 보셨지? 근데 주유기 옆에 벽을 만들어 놓은 데 보셨어요? 그래서 주유소 가서 초인종 누르고 왔습니다. 왜? 주유하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딱 열어주면 들어가서 주유하고 이런 데 보셨어? 벽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원래 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근데 이것은 갖추지 못해서 등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거?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등기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일필지 특정 일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여기서 보세요. 부동산 일필지 일부가 뭐야? 토지 일부니까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여기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분할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한 문제들이 여러분 원리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다. 보세요. 건물의 공유 지분이 뭐야? 지분 권리 일부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여기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얘기해주면 한번 원리 알면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만 이거 암겨놓은 문제 아니야. 이거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암겨올 게 한두 개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를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원리만 딱 터득하고 나면 그냥 딱 읽는 순간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은 편입된 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등이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토지 중에 하천 부지는 지금 뭐가 된다고 했어요? 등기 대상이 된다. 다만 용익권을 할 수 없어. 어떤 거 이게 용익권이라는 거? 임차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이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하천 부지는 용익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는 다 할 수 있어요. 등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천 구구제를 폐지해서 등기 대상은 된다. 그래서 거기에 소유권,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작물 대장에 등록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 건물 등에 등기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려면 뭐라고? 외기분단성이 있어요. 어디? 정착돼야 돼. 정착이란 말은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상 관광용 선박은 물 위에 떠 있어. 토지에 정착됐어? 아니니까 건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야. 선박법상 등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동산 등기 대상이 되는 건물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 보세요. 여기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 즉 지분만 상등기 못한다. 어떻게 돼?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해야 돼요. 지분만, 일부만. 이 얘기는 지분만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가등기도 권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이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전성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여기서? 가압류가 되는 거야. 권리에 대해서 뭐가 된다? 권리, 가등기, 권리죠? 전부는 당연한 거야, 전부는. 좀 일부 문제만 얘기한 거고, 전부는 당연한 거야. 소유권도 가압류할 수 있고, 전세권도 가압류할 수 있고, 가등기도 가압류할 수 있고, 전부는 다 되는 거야. 근데 일부 문제만 별도로 따로 봤던 거예요. 당연히, 가등기도 가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틀린 부분과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없다. 이 가운데 친 거 안 된다는 거야. 밑줄 친 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말을 줄여서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 다 삭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원리를 탁탁 체크해야 돼. 아, 이렇게 문제를 나오는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등기사항 문제를 봤고요. 이건 아주 여러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을 간단하게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효력과 유효권을 보겠는데, 효력과 유효권. 특히 효력은, 등기 효력은 총 몇 가지를 얘기한다? 등기 효력은? 자, 효력에 따라서 나누면 등기를 어떻게 나왔죠? 효력을 가지고 나누면, 효력을 가지고 등기를 분류하면, 이렇게. 어떻게 나온다? 종국 등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죠? 예비 등기. 예비 등기 속에 뭐가 있다 했지? 가등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는 딱 분리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등기를 무슨 등기? 종국 등기. 물권 변동 효력이 없는 등기를 뭐라고? 예비 등기. 예비 등기 속에 뭐가 있어? 가등기 하나 있어요. 가등기. 그러면 종국 등기에는 뭐가 있어요? 효력이 첫째, 등기함으로써 권리 변동,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해서 무조건 우리 형식주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이 있다. 대항적 효력. 이것은 물권은 당연한 것이고 채권 중에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을 다른 말로 취득 시효기간을 단축시킨 효력이다.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 20년. 등기부 취득 시효는 몇 년? 10년. 왜 기간 차이 난다 했어요? 등기 자체가 10년을 먹고 들어갔다 했지? 이걸 뭐라고 했어?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내지는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무효인 등기라도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일명 껍데기 효과. 다른 말로 이걸 형식적 확정력. 그래서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여기는 어떤 외관인 등기만으로도 일정한 효력이 인정돼요.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이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아니하면 다른 등기를 또 못하게 막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형식적 확정력 내지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왔죠.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것은 가등기의 효력 중에 순위 보존적 효력과 구별을 하고 있어요. 가등기는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존해 놓는 효력.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생기지만, 그래서 가등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등기에서는 자, 여기 가등기를 하면 요때 뭐가 된다? 장차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존해 놓고 물권 변동 안 생기기 때문에
자, 가등기권자는 부동산을 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요 본등기 하면 요때 뭐 생긴다고? 물권 변동이 생기더라. 자, 물권 변동. 즉, 이걸 실체법상 유력.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 때 그 순위는 언제? 가등기 시기 준. 순위는 가등기.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 때. 이렇게 물권 변동 시기와 순위 보전 시점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 가등기라 했고, 종국 등기는 순위가 확정돼 버려. 순위 확정적 효력. 이때 어떤 순위를 확정하느냐? 형식적 순위만 확정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선순위 저당권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 승진되지만 앞에 있는 번호는 확정됐어. 이걸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해서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것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때 주등기의 경우 같은 구에선 동구, 같은 구에선 뭐라 했지? 순위번호 가지고 따지고, 별구, 갑구나 을구에서는 뭘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여기 접수번호. 그래서 동순별접, 이거 기억해 준 거예요. 동순별접. 그리고 가등기엔 본등기 했을 때 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갑니다. 부기등기 상호하는 그 선호에 의하지만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것이고, 말소 회복등기나 멸실 회복등기는 말소 전 종전의 등기 순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인데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게 하나 있다 했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이걸 따라가는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 했어요. 그게 뭐라 했어요?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 요 대지권 등기와 관련해서 표현이 나오면 뒤에 뭘 보라고 했지? 여기 접수번호, 이걸 보라고 얘기해 준 거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이 내용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유일하게 하나의 예외가 있다. 라고 해서, 그걸 써준 게 있을 겁니다. 어디, 강의노트는 8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거기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이른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간 등기 순서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는 61조 제2항 요거 시험에 가끔 이거 나와. 왜냐하면 요거 하나밖에 유일한 예외가 특별 규정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요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은 같은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등기한 권리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요 다른 규정이 있는 게 이걸 의하고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순서를 따라가라. 등기 순서. 등기 전후, 선후. 요때 이런 말 얘기한 거야.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요, 다른 구에서는 접수 번호,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고 회복등기는 종전 순위를 따라간다. 그런데 요 다른 규정이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 등기법 61조 제2항 이겁니다. 지금 얘기한. 그래서 여기서 요 접수 번호 요거 하나 주의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말고 추정적 효력. 요 추정적 효력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 했지. 추정이란 건 뭘 추정하는 거예요?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하는 권리 관계를 추정. 권리.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이에 맞는 권리 관계가 이런 존재하는 거로 추정해 준다. 그래서 이 권리는 등기부 어디에 있어요? 갑구나 을구에만 있기 때문에 갑구나 을구에 대해만 추정력이 있고 표제부는 권리와 무관합니다. 여기는 부동산 표시니까 추정력이 없다고 얘기해 줬어요. 추정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법률상 추정이고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설 판례가 인정해 준다 했죠. 그래서 추정의 효과는 입증 책임 문제가 있죠. 입증을 누가 하느냐? 상대방이 한다. 상대방. 이걸 다른 말로 주장자. 누구야 이게? 원고. 이게 누구죠?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자. 이게 입증을 해야 될 사람이야. 즉 등기된 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줬죠.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이게 바로 추정적 효력 관련 추정. 그래서 요런 그 문제를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추정에 미친 범위를 물어볼 때 이 범위는 이건 민법에서 나올 거예요. 물적 범위, 인적 범위 나눠서 물적 범위는 첫째가 뭐예요? 권리적 법. 권리적 법 추정. 두 번째가 뭐였었죠? 절차적 법 추정. 등기 절차, 등기가 다 심사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거 추정받는 거예요. 추정받는다는 건 입증 책임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다는 거예요. 등기인 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적 법 추정. 원인적 법 추정은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판례. 학설대에 있기 때문에 인적 범위를 물어볼 때 이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제3자인 관계에도 미친다.
그래서 요걸 원인적 법과 당사자 사이도 미친다는 것을 한 2번 정도가 출제했었고 판례 문제. 그다음에 요 추정력 관련해서 이것은 자 민법 200조 규정 이걸 또 자주 물어보죠.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 규정. 점유적법 추정 규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한다. 요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엔 적용하지 않는다.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요 점유에 의해서 추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 해줬죠. 이해 생각납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추정력에 대해서 이 특별조치법,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 부동산 등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강한 추정을 준다고 했어요? 부동산 등기와 특별조치법 등기요? 요게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더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더 강력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등기했다면 그 보증서 등이 위조됐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 등기보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특별법에 의한 등기 때문에 더 강한 추정을 주는 거예요. 강한 추정. 이런 것들이 추정력과 관련해서 문제되는데 추정력은 서술을 잘 봐야 돼요. 추정력은 서술에 무엇이 추정된다 이런 말 쓰면 이건 추정력을 얘기하는 거. 추정력. 알았어요? 추정력. 그래서 요 추정력 관련돼서 여기 입증 문제에서 상대방이 지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뭐라고 했어요?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어떻게 된 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했죠? 건물 신축한 사람이 양도했는데 양수인이 직접 보존 등기한 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표현했지. 예를 들어서 A가 건물 신축했는데 B한테 팔았어요. 근데 B가 무슨 등기했다? 이전 등기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양수인이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한 걸 무슨 등기?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요 보존 등기는 뭐가 된다? 추정력이 깨진다. 따라서 누가 입증하라? 등기된 자가 스스로 입증해라. 이 판례. 즉 모두 생략 등기로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깨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등기된 자 자신이 입증해야 된다 얘기예요. 이 판례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요게 이 등기 효력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종국 등기 효력이 가하 등기로 넘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빨간 선 요새 남북 화해가 일어서 자꾸 이게 좀 넘어오려고 하는데 38선이 하겠지 넘어올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요 추정력은 여기 가하 등기에 붙일 수 없어 일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가하 등기가 있으면 본등기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아요. 가하 등기란 말에 뒤에 추정이란 말 붙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았어요? 가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가등기 중에서 특이한 가등기가 있어 변칙담보로 인정되는 거 이게 뭐야? 담보가등기. 앞에 담보란 말 붙이면 일반 가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 이외에 요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는 담보. 이 담보란 건 뭐야? 저당권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기능이 추가된다는 거? 추가되는 게 저당권 기능인 경매 청구할 수 있거나 우선 변제권. 채무자 파산했으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더 추가된다는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추가시킨다는 것은 담보가 등기는 저당권 같은 기능이 더 추가돼 버려. 그래서 상대방이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파산해 버리면 별제권을 행사해서 자기 채권에 우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요 담보가 등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반 가등기와 다른 특징이죠. 이런 정도가 우리가 등기 효력에서 언급되는 건데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추정적 효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유적 효력이라는 말과 요 말은 여러분 구별해야 된다 했지. 추정력 중에서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등기는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요 표현하고 여기서 점유적 효력은 등기의 종등기 당연히 효력이 들어가 있죠. 취득 시효 기간을 10년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 했지. 그래서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력, 부동산 등인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력을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표현했던 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선 몇 가지 사항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출 지문 중에서 이건 이따
유효권과 연결된 문제이기도 한데 14번부터 보겠습니다.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부동산 물권 변동 관련해서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여기서 물권 변동, 이건 여기서 물권 변동 효력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전제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이 없으면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물권 변동에서는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 대항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립 요건도 마찬가지. 이 성립 요건이나 자 성립 요건이나 무슨 요건 같은 말이다. 효력 발생 요건은 같은 얘기예요. 이게 왜? 요건이 성립되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 법률과 배웠지? 요건이 성립되면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나 물권 변동에서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 물권 행위만 가지고는 법령만 가지고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 했죠. 어떻게? 공시 방법인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구비하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더라. 따라서 요 공시 방법까지가 뭐야?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이걸 성립 요건주의, 독법주의, 형식주의라 했고, 요건이 성립되면 뭐가 되는 거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립 요건주의나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말과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아까 물권은 무슨 변동이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이 무엇을 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존속 요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말소 회복을 하는 거지 물권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16번도 역시 마찬가지. 갑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 표현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17번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여기 추정 당연히 있다. 저기 추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입증한다? 주장자, 상대방, 원고, 부정한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 이 주장자를 뭐라고? 상대방. 이걸 뭐라고? 원고. 이 사람 뭐라고?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자. 이 사람이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입증 책임 문제예요.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등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미치는 범위. 여기 원인적법 추정 물적 범위에서. 그 다음 여기 당사자랑 미치니까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걸로 추정을 받는 거죠. 원인적법 여기서 원인적법 추정이란 물적 범위하고 당사자가 미친다는 인적 범위를 동시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판례 문제. 그 다음 19번 보세요.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특별법, 요 특별조치법 뭐라고 해서 더 강력한 추정을 한다 했죠. 그래서 2007년도 정도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2007년도에 시행됐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한시법이 나왔어요. 한시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1년 동안만 이게 유효한 거예요. 약 10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옵니다. 근데 또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주시하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주변에서 서류가 없어서 등기 못하던 사람들은 그때 일제 해버리면 끝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정한 가서 그 공고 절차를 통해서 권리자들한테 다 연락해도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러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냥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서류 없어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많이 등기한 경우 꽤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하는 건데 이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해버리면 이건 일반 부동산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추정을 한다. 20번 등기 추정력은 등기부 갑골고 즉 권리 등기에 대해서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추정이란 아까 뭐라고 했어? 권리를 추정한다. 권리. 그래서 올구에 대해서만 표제부에는 없다고 얘기해줬어. 그 다음 자 21번 보세요. 을의 토지의 감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 여기 가등기 이거는 종국 등기 아니라 예비 등기야. 그러니까 종국 등기에 인정된 추정력이 여기다 붙이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에 있더라도 가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지문이 길어도 딱 눈에 들어온 건 가등기 추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예비 등기이므로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예,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유효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등기 효력 문제가 나오면 여기 종국등기 효력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다른 표현이 없으면 종국등기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자 예비등기 얘기할 때는 앞에다 분명히 가등기 효력을 따로 물어봐요. 이런 가등기 효력이 아닌 종국등기 효력을 물어보면 물권변동,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고 대항적 효력도 있고 점유적 효력도 있고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 확정력도 있고 순위 확정적 효력도 있고 추정적 효력도 있다. 이게 종국등기 효력이에요. 아셨죠? 가등기 문제 나오면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 종국등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럼 순위 보전적 효력이란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해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느냐면 본등기한 때 생기고 이때 이 본등기 순위는 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걸 가등기. 가등기 중에 특히 어떤 거? 담보가등기는 아까 얘기한 담보가등기는 이건 저당권 기능이 더 추가된다. 그래서 저당권이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담보 채권이 변제 안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파산하면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담보가등기 추가적 기능이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효력을 봤고 그 다음에 등기 유효 요건이라는 것은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유효권에서 시험에 나온 건 오히려 원칙보다는 이 원칙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를 많이 물어봅니다. 유효 요건. 자, 유효권은 크게 첫째 형식적 유효권을 갖춰라. 두 번째 실체적 유효권을 갖춰라. 요 두 개를 모두 구비해야 등기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유효권이라는 것은 첫째 유무효를 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등기가 있어야 유무효를 따지지.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첫째 등기부에 등기가 있을 것, 존재할 것. 이건 등기의 기록이. 언제 등기가 존재하냐? 기록이 돼야 돼. 기록. 이때 이 기록을 아까 뭐라 그랬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무엇이 아니라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 표현 썼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돼. 절차적 하자가 없을 것. 이때 절차 하자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어떤 거? 29조 각각 사유 중에 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호, 2호 위반되면 당연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유무효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실체용자 부합 여부 묻장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 더 언급하는 게 중복 등기, 이중 등기 아닐 것. 중복 등기 아닐 것인데 이것도 2호 위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토지의 경우 이 중복 등기란 건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두 개 만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의 경우는 등기법과 등기 규칙에 이 중복 등기 정리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해놨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등기 예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절차법설을 취하기 때문에 절차법설 이것은 뭐냐? 선등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 등기 기록이 있다면 절차법설이라는 것은 자 선등기가 원무효가 아니라 요게 먼저 유효가 되는 거 나중에 만들어진 건 무효라. 이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걸 절차법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등기 규칙에 9개 조문에서 정리합니다. 규칙에 토지의 경우 등기법과 이 규칙에 가면 명문 규정이 있어서 명문 규정 이것 따라 해결하는데 일부 예외도 있죠. 그러나 건물의 경우는 예규로 해결하는데 예규 이것은 철저하게 절차법설을 따라갑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먼저 선등기로 유효, 후등기로 무조건 다 폐쇄시켜버려요. 여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어 이쪽 다 옮겨 적어놓고 이걸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절차법을 따라가는데 몇 년 전에 여기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공인중개 시험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은 자 실체관계가 존재하고 실체관계 그리고 이 실체관계는 등기와 부합해야 돼. 등기와 실체관계 딱 일치해야 된다. 이런 관계 이게 안 맞으면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특히 권리 양적 불일치 문제만 따로 봤어요. 권리의 양적 불일치. 실체관계 등기 일치해야 되는데 양적으로 안 맞아 불일치. 이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등기양과 실체관계 양, 즉 요 물권행위 양과 물권행위의 양 요것과 등기의 양을 비교해서 이게 딱 부합해야 돼. 즉 주체도 일치하고 권리 종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그 양까지 다 맞으면 좋은데 요 양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양적 불일치 문제예요. 즉 양적 불일치 전제는 주체나 객체나 권리 종류는 다 일치한다는 점에서 양만 안 맞았을 때의 문제다. 등기의 양과 물권의 양이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떨 거냐 그 얘기는 등기양이 더 크거나 등기양이 작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할 때 물권적 합의를 1억만큼 했어. 근데 등기는 이게 1억만큼 돼야 되는데 이게 2억으로 됐거나 이게 7천만 원 됐다. 그럼 이게 바로 등기양이 더 적은 거가 크거나 적거나 요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등기양이 더 클 때는 등기양이 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엄숙합니까? 자 등기양이 더 클 때 자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소유자와 은행 간에 자 돈을 빌리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 합의했다. 그럼 물권적 합의가 1억이에요. 그럼 등기비 얼마로 올라가 있어야 돼 여기에? 여기 얼마로? 저당권 내용이 1억만큼 올라가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양과 여기 등기양이 상호보완다 일치해 돼. 등기양이 일치해 돼. 양이 양적으로 일치해. 알았어요? 근데 1억만큼 합의를 했는데 여기 2억으로 됐어. 그럼 뭐야? 등기양이 더 큰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 기준이 뭐라 했어요? 물권행위가 기준이야? 등기가 기준이야? 뭐가 기준이야 했죠? 예?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항상 기준이 나와야 뭐라지? 뭐가 기준이요? 물권적 합의. 이게 기준이야. 그러면 물권적 합의가 요것만큼 1억만큼 합의로 이게 몸이야 몸. 옷도 얼마 해야 된다고? 이것만 해야 돼. 근데 옷이 더 커. 이것만 해. 그럼 얼마큼 유효성을 인정해 줘야 돼? 예? 얼마큼? 여기 물권행위 양 1억만큼 유효성을 인정한다. 공통적인 부분만큼. 알았어요? 자, 물권행위와 등기양 관계. 등기가 더 커. 그러면 얼마큼? 물권행위 양만큼 유효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요게 아까 7천적 증거. 즉, 자, 여러분 몸뚱이 이것만 하는데 1억만큼 합의로 했어요. 그러면 옷도 이것만 해야 되는데 옷이 적어.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몸은 이것만 하는데 옷은 적어. 입으면 돼 안 돼 이런 옷. 안 되지? 그래서 뭐라 했어? 요 부분이 없잖아. 이게 옷을 샀는데 가슴밖에 못 덮어. 그럼 그걸 입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지. 일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가 없어. 일부가 무효야. 그럼 어디로 간다 이거? 일부 무효 법리 민법 137조로 가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다만 무효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인정될 때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전에 이거 설명해 줬잖아. 일부 사과 하나 있다. 사과 먹으려고 사서 보니까 껍데기는 빨갛게 익어서 다 익은 줄 알았더니 썩어 있어. 속이 일부 썩었어. 그럼 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지. 일부 썩은 건 전부 썩은 거 똑같다.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나는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만 먹겠다 그러면 먹을 수 있다 했지. 이게 뭐야? 여기 137조 단서야. 요 썩은 부분이 없더라도 나는 먹을 수 있을 의사가 있었다면 먹으면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일부 무효 법리다 이렇게 있잖아. 일부 무효 법리라는 것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양적 불일치 문제에서 이렇게 등기양이 더 클 때는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양이 작을 때는 일부 무효 법률을 적용해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 준 거예요.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어떤 그 논리에 따라 이게 움직이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효 요건은 이 원칙적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보다는 이걸 완화한 판례의 태도가 더 중요해. 즉
요거를 판례가 어떻게 엄격하게 이걸 따지느냐 아니면 판례가 이것을 좀 더 요건에서 누그러뜨려서 판단하냐. 판례는 엄격하게 따지지 않더라. 왜? 우리나라 등기에 공신력도 없는데 일부 절차나 과정에 조금만 하자가 있다 해서 무조건 무효화시키면 등기를 및 거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화시켜서 판단하는데 이 완화시킨 판례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었을 때 원인을 허위, 이건 이제 민법 시간에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 문제. 무효등기를 유효로 써먹을 수 있는 문제.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자, 중간이라는 것은 가운데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건 투기나 탈세 등이 이런 이유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어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전형적인 유형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권 변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등기도 어떻게 진행하라? 이것도 A로부터 B 앞으로 C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진행되는데 등기는 중간에 빠지고 직접 이렇게 가버렸어. 이런 걸 뭐라고? 전형적인 중간 생략 등기. 예를 들어 또 이게 A가 사망해서 상속받았는데 상속인이 팔았어요.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에 직접 상대방 등기가 넘어갔어. 이건 다 중간 생략 등기. 또 앞에 중간이라는 건 가운데만 얘기하지는 않는다 했지. 우리가 머리 빠져도 가운데가 빠져도 대머리, 앞머리가 빠져도 대머리라고 했잖아. 빠지면 똑같다 했지. 가운데가 빠지는 앞이 빠지는 다 생략이야. 그래서 이걸 맨 앞이 생략된 걸 아까 뭐라고 표현해서 이걸 모두 생략 등기. 여기 앞에 모두라는 것은 맨 앞머리, 모자할 때 이 모자에다 머리 두자야. 맨 앞머리를 생략했다.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했어. 건물 신축한 사람이 보존 등기 하지 않고 양수인이 직접 보존 등기한 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했어. 전부 다 결론이 뭐야? 중간 생략 등기. 여기 결론이 따라갑니다. 판례가 어떻게 본다 해서 이거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 내지 동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 내지 동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하는데 이때 합의나 동의를 넓게 봅니다. 그래서 묵시적 또는 순차적 이거 다 포함해. 명시적이거나 동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순차적 합의까지 다 포함한다. 그리고 합의가 없어도 자 합의가 내지 합의 내지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 그런데 등기가 경료했다면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또 어떻게 본다?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뭐가 된다? 다시 유효가 된다 했죠.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금지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이건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라고 해석한다 했어요. 단속 규정. 다만 어디서 주의하라고 했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나오면 이건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되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이렇게 전전 양도됐어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이렇게 거래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서 허가를 받았어도 이건 다 무효입니다. 매매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반된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 중간 생략 등기 문제예요.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경우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에서 행사하라 이런 말을 쓸 겁니다. 대위에서 행사. 그 다음 원인을 허위로 썼다. 이것은 자 증여하면서 자 증여세가 나온다니까 매매라고 썼다면 이게 원인을 이것도 허위로 쓰면 특별조치법의 금지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만 이런 경우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어떨 것이냐. 여기도 역시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그러면 요 허위로 쓰지 말라는 이 금지 규정을 뭐라고 써요? 이것도 전부 다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라고 판단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말은 효력이 없다. 이 얘기는 전제가 이미 처음에 성립이 돼서 유효이던 등기가 사후에 원인이 없어져서 무효가 됐다면 이걸 말소시켜야 되는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다시 또 유효로 써먹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무효등기 유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무효등기 유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 유효하다가 나중에 원인이 없어져서 무효가 됐다면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다시 써먹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나눠진다 했죠. 그래서 갑구나 을구의 등기, 즉 여기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두 가지입니다.
요 저당권 담보가 등기의 경우 자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다 갚으면 저당권 자동 소멸입니다. 근데 또 돈을 빌렸을 때 어떨 거냐? 기존에 있는 이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를 써먹을 수 있느냐? 이해관계는 없다면 유용할 수 있다 했지? 유용이 된다. 이해관계는 없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에 표제부의 등기, 이 표제부는 등기부 표제부하는 등기는 대표로 멸실건물, 건물이 멸실했을 때 요 멸실건물 등기부를 똑같이 건물이 멸실되면 그 자리에 신축에 똑같이 졌다 하더라도 요 신축 건물에 쓸 수가 없다 했지. 요 신축 건물에 쓸 수가 없다. 물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 이해관계 여부 따지 않아요. 무조건 안 되네. 여기는. 멸실건물 등기 비용은 절대 안 되지만 담보가 등기나 저당권 같은 이러한 권리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얘들이 없다면 써먹어도 된다.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판례 태도. 그래서 판례가 이걸 완화시킨 판례 태도 중에 이거 중간생략 등기 문제,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쓴 허위로 쓴 문제,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요 세 가지가 주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어디냐면 등기 유효권 완화에 대해서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7페이지에 설명한 거고 간략간략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다 판단해가 그런데 그걸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강의 노트를 보시면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강의 노트 9페이지에 설명이 됐어요. 자, 우선 아까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지문들을. 자, 22번 문제 보세요. 자, 22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게 바로 아까 요거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금방 이해 안 가면 A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A가 사망했다. 그럼 여기 상속이 되지 이렇게. 이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업 취득한 겁니다. 요 사람 죽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 이걸 피상속인. 요 사람은 뭐라고 상속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요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처분했다. 매매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등기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고 처분해야 돼. 물권 변동이 이렇게 A로부터 B 앞으로 물권 변동이 생겼고 B가 처분했으니까 A로부터 B 앞으로 B에서 C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는 피상속인의 상담을 직접 이렇게 등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빼뜨렸죠. 이게 뭐예요? 중간생략 등기. 판례가 뭐라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그래서 직접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세요.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이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가등기만 하면 소유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언제 물권을 취득한다고 했지?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하지 않으면 아직 채권자에 불과해. 물권을 취득해야 물권적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즉 가등기만 한 상태는 물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적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소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24번 담보가 등기 앞에 담보란 말이 붙었죠.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그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우선 변제 즉 담보가 등기는 저당권 기능과 같은 기능이 추가된다고 얘기해 줬죠.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25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 신청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됐다면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아까 경정 등기 한계는 뭐라고 했어요? 예? 한계는 동일성.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자 임차권과 전세권은 같은 권리입니까? 다른 권리입니까? 다른 권리니까 동일성이 없어서 경정을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의 등기입니다. 말소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실체관계 등기가 부합하지 않을 때 자 권리 종류가 안 맞는 권리 종류가 불일치. 전세권과 임차권 권리 종류 불일치니까 무효의 등기예요. 불일치. 그 다음 등기원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아까 여기서 요 원인을 다르게 썼을 때 뭐라고?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 판례. 그 다음 27번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으로 보존 등기한 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요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와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그 다음 28번 봅니다.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착오로 을명으로 등기했어.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왜? 여기 주체가 안 맞으니까 등기와 실체 일치해야 되는데 갑과 을은 소유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주체 불일치 경정할 수 없어.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정 등기 한계. 쌍꺼풀 수술까지만 허용되고 성전환 수술은 안 된다 했던 거예요. 갑과 을은 완전히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경정할 수가 없어.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종류가 바뀌거나 주체가 바뀌는 건 경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말 써고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정으로 시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 29번에서 A, B 시순으로 X 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X 토지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다. 그러면 C가 A를 상대로 매매 당사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선 무조건 무효라고 했지? 허가구역 무조건 무효입니다. 중간생략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면 끝에 무효만 찾으면 됩니다. 30번 보세요.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여기 아까 무효 등기 유용해서 여기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긴 이해관계는 없다면 유용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이해관계는 제3자 있기 전에 이해관계 생기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로 해서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이 유효하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 다음 31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이라도 이해관계는 제3자 있기 전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유효하다. 멸실 건물 등기부는 신축 건물을 이용할 수 없고 이해관계 여부 따지지도 않아요. 이해관계 유무와 불문하고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동일성 자체가 없다. 물건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 을이 매수하여 을명으로 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모두 생략 등기.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인이 직접 보존하겠다면 이걸 모두 생략 등기인데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서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다. 자,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출제되는 문제들인데 대부분 아까 효력과 유효권 중에 이 세 가지 많이 나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기출 지문들을 보시면, 요게 어디와 연결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자꾸 연결시켜서 응용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